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뵙고 또 한 주일 만에 또 이렇게 한국에서 뵙게 됩니다. 제가 2달 전에 왔었잖아요. 이번에 올 때 지난번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 인천공항에 이렇게 막 착륙할 때 대한민국 땅이 보일 때부터 해서 막 가슴이 굉장히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달 만에 다시 오니까 가슴이 안 뛰어. 설레임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별로 안 설렐 것 같아요. 그죠? 1년 만에 만날 때하고 또 2달 만에 만날 때 또 다른 느낌인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어찌 보면 글로벌 시티즌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제일 유치한 질문, 어디에서 사업하십니까? 이거 제일 유치한 질문. 두 번째로 유치한 질문, 시차 적응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제 비결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 장거리 비행하기 전날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아예 밤을 딱 새버리고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 현지 시간으로 미리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자마자 어제 저희가 또 어, 인천 아메이센터 가서 저녁 미팅에도 우리가 또 스폰서님과 또 많은 형제그룹들과 함께 조인을 했었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분당 ABC 2층에 그 미팅 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고 싶은 내용이 이제 그 챕터 2거든요. 어찌 보면 제일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제일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예전처럼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마인드셋을 안 가지고 왜 그 직장인들 마인드로 아메이를 할까? 시키는 일만 하려 그러고 스폰서 눈치 보고 스폰서한테 의존하고, 그런 비즈니스 트렌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보이스카우트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워리어, 전사와 같은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제일 그 큰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워낙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로 그 사업을 서포트하는 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사업가적인 마인드셋으로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셋을 못 갖춰가지고 성장이 더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파트 2, 안트프로너라고 하는 장이 그런 의미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제가 그걸 문을 여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59페이지에 이제 챕터 2로 들어가는데, 그 1인 기업 전성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OPT, OPM 얘기를 하죠. 모든 비즈니스가 다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내가 있는 쪽으로 끌어오는 거.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때 라이프가 시간이고 스타일이 돈이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벌면서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있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상대방 형편 생각하면서 막 그 제품에 대한 권유할 때, 예를 들어서 신형 정수기가 나왔어. 이런 거 할 때 내가 막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 생각하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 안 했더니 그 사람이 형또한테 가서 명품 가방 사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시간을 써요. 결국에 그 상대방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저는 그게 우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암에게 쓰게 만들자. 그게 이제 기업의 목적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트프로너란 표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한글로 표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전적으로는 안트러프로너 이렇게 썼지만 그 음절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음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절은 소리의 마디예요. 소리의 마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 공을 가운데 탁 집어넣으면 스트라이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 한국말로 할 때는 스트라이크에서 오음절이야. 예. 근데 영어에서 스트라이크는 이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이 없으면 언어가 안 되는 거죠. 표기 자체를.
그래서 시옷에 을을 해야 되고 티귿에 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 트, 라, 이, 크가 하나하나가 음절이 돼서 5개의 음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안트프로너란 말도 안트러프러너 이렇게 한글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말이, 우리 글이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을 때 그때 알파벳 자모를 다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순경은 비읍이나 아래아자 같은 거. 그럼 실제로 지구상의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제시대 때 그게 많이 날아갔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마그도 나르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맥도날드 발음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타카나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그도 나르도라고 쓰고 그걸 먼저 읽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안트러프러너의 단어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추세가 미국에서는 원래 그 지금 글로벌하게 사용하고 있는 ABO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IBO라고 하거든요. 미국,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다 그냥 IBO라 그래요. 근데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가 공식 명칭인데 실제로 스피치 하는 사람들, 저희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들이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 펑션에서 IBO라는 표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다, 거의 다 99.9% 안트프로너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는 그 용어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 되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학생 그러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때 선생이라면서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러리맨도 아니고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라 물론 사실 독립된 자영사업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제 혼선이 올 수 있는 거다. 자영업자하고 헷갈리잖아요. 사분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 자영업자하고 또 헷갈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안트프로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부터 소개되어 있는 글로벌 안트프로너 리더십에 대한 리포트, 이거는 사실은 아메이가 2010년도부터 그 안트프로너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걸로 리더십의 리서치를 해서 글로벌하게 간 거는 아메이가 최초예요. 그 초대의 회장님이 스티브 베네드 회장님이 그걸 하신 거죠. 그래서 안트프로너의 글로벌 학회를 아메이가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1998년도에 더블엑스가 처음 나왔을 때 파이토 뉴트리엔이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두 개 케이스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케이스 안에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식약처에서 식물 영양소와 파이토 뉴트리엔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세 칸짜리 더블엑스가 못 들어왔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뉴트릴라이트에서 파이터 뉴트리온 학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계몽시켜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에서 그것도 식약처에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블엑스가 제대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안트프로너십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다단계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창업자의 아들인 스티븐 앤들이 이 협회를 안트프로너십에 대한 전체 글로벌 학회를 이끌면서 이걸 정립을 한 거죠. 그게 벌써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리서치를 해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책을 집필하던 당시에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을 또 이제 아메이가 발표한 건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유력 일간지에서 소개한 거를 제가 차용해 와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그게 지금 62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 나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 나오는 게 이제 프로슈밍 안트프로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잘 아시죠?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가 프로슈머 아닙니까? 그죠? 프로듀서는 그야말로 이제 만드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이고 컨슈머는 쓰는 사람이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의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는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던 시대.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야말로 광고를 보면서 유통의 끝자리에서 물건을 사서 쓰는 역할만 한 게 소비자였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슈머의 컨셉은 뭡니까? 소비자들이 생산자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거죠. 생산자의 영역을 제조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생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뭡니까? 소비자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물건이 가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광고와 유통에 소비자가 가담을 하는 거지. 생산자의 영역에. 그래서 프로슈머를 정의하는 그 몇 가지 카테고리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요게 다다가 아니라 그 프로수머의 컨셉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서 우리가 차용한 게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엘비 토플러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앞으로 이 프로수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100만 장도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다시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슈머 집단이 우리 아메이 ABO다. 이런 그 긍지를 가지죠. 생산자의 영역인 광고의 유통에 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생산자와 공유해가는 집단이 프로슈머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슈머 집단이 아메이 ABO다. 땅땅땅 도장. 이 결론이에요. 이런 건 영어로 얘기할 때 period, 점 찍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집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 아까 안트프로너의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프로슈밍을 하는 안트프로너다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을 함께 해서 생산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프로슈머 가장 강력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프로슈머 집단이 우리 아마의 사업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안에 속해 있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그 파일을 함께 키워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2장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슈밍 안트프로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디렉트 셀링이라는 대한 컨셉, 원래 다이렉트 셀링이 직접 판매잖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게 지금도 이제 directselling.news.com이라는 웹사이트도 있고 직접 판매 협회가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방문 판매도 포함되고 우리와 같은 회원제 직접 판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그 제가 요 대목에 있어서 스폰서님한테 이제 먼저 여쭤봐서 컨펌을 받은 거죠.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대 지급 시점에서 사용하는 가장 확실한 우리 사업가들이 법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해운제 직접 판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업종을 분류할 때 전자상거래 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어,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아메이 제품을 사가지고 들고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죠. 각자가 본인의 아이디로 아메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메이에 주문해서 아메이로부터 배달받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할 줄 모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신해 줄 수도 있죠. 그럼 어찌 보면 그런 구매 대행 같은 그런 컨셉일 수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가 광고 유통과 유통에 기여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받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 프로슈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는 거의 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거의 다 이해를 하시죠. 그야말로 열차와 승객이 만나는 승강장. 그러니까 열차도 사람 태우려면 승강장이 있는 그 플랫폼으로 와야 되고 사람들도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승강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접점에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어찌 보면 조선시대 5일장, 7일장 하던 그 장소도 그 장터도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약속해서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살면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의 쿠팡처럼 미국의 아마존이 굉장히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거의 압도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무인 매장도 있지만 또 심지어 그런 거 보셨죠? 막 드론이 배달하고 이런 거. 그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한 거지만 그렇게 아마존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오일장 같은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현금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그게 또 미국의 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 근데 피해갈 수 없고 거기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플랫폼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플랫폼도 사실 그 역할 자체가 흔히 알고 있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여기를 따지면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도 다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그 플랫폼 자체도 플랫폼을 제공한 그 업체가 만 혜택을 보는 독점적인 모노 플랫폼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여행지에서 거기보다 호텔보다는 좀 저렴하게 가정집에서 묵고 싶은 그 소비자와
그 공급자가 만나는 집점이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런 컨셉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모노 플랫폼이라.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비즈니스는 출발 자체가 듀얼 플랫폼이에요. 아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아메이의 제품을 만나죠. 또 아메이에 들어와 있는 국내 우수 제품들도 만나게 되죠. 원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메이라는 플랫폼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이 사이트가 하는 그 플랫폼의 역할은 내가 ABO로서 비즈니스 스타트를 하는 그 순간 나와 아메이가 같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는 아메이에서 생산한 것, 그리고 아메이에 들어와 있는 다른 제품들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지만, 내가 또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아메이로 인도하는, 그죠? 아메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듀얼 플랫폼, 소비자들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그 소비자들이 나와 같은 사업자가 되는 그 플랫폼. 그래서 출발할 때 듀얼 플랫폼 두 개가로 스타트하니까. 근데 어때요? 여기가 어떻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 다음 사람도 플랫폼, 그 다음 사람도 플랫폼. 결국 어떻게 돼요? 멀티플이 됐다가 나중엔 언리미티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상상을 해보면 그것도 이게 또 뭐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우리 동네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로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저도 실제로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트라이 해봤고,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낸 나라들이 몇 개 국가에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온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날린 거는 비행기 값하고 체류 경비예요. 또 경험치는 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하면 리스크 한 개도 없는 거잖아요. 리스크 하나 없이 무한대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듀얼 플랫폼으로 시작하지만 언리미티드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트프로너의 컨셉을 이해하시고 프로수머의 개념을 가미한 프로슈밍 안트프로너의 개념도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반 플랫폼이 모노 플랫폼이란 것과 우리의 언리미티드 플랫폼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가시면 정말 그 프라이드가 뿜뿜하실 겁니다. 24시간에 굉장히 행복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 나가보면 야, 뭐, 아메이 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계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제가 쓴 책이 그런 툴로서 이제 쓰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국에 계셔서 잘 크게 와닿으실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좀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클라우딩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로 택배 서비스보다 클라우딩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아마존이 벌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고, 제가 이제 50개 주 전체를 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부분의 큰 도시에는 제가 파트너들을 다 만들어 놓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하잖아요. 장거리를 가보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쿠팡의 물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존이 미국 전체에 쫙 깔려 있어요.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독점 시스템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회사도 아마존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는 인류의 삶이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망하지 않을 회사가 아메이하고 아마존이죠.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몰의 세계에서 아마존과 그 밖의 회사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에서는 아메이와 그 밖의 회사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머릿속의 개념을, 그러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가 아니라 쿠팡이 한국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포션으로 아마존이 독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망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메이는 주식이 없잖아요. 비상장 개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돈 벌려면
아마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아메이에서 돈 벌려면 ABO가 되면 되지. 우리가 아메이의 지분이에요. 내가 만드는 그 네트워크가 아메이의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73페이지에 이제 소비자 주도형 플랫폼 비즈니스다. 제가 그렇게 정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리미티드의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투 컨슈머 보통 B2C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고객 간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C2C, 컨슈머 투 컨슈머 그래서 C2C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프로스밍 안트프너라고 정의한다라고 했는데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 안트프너에 대한 75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플랫폼, 아메이 플랫폼이죠. 회사와 1인 기업가들이 협력해서 동반 성장하는 자가 증식 시스템을 갖춘 독보적인 플랫폼이다. 저 제가 써놓고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표현들은 좀 알아놓으면 좀 자가 증식, 스스로 이렇게 증식해 나가는 거죠. 자가 증식 시스템을 갖춘 독보적인 플랫폼이 우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1인 기업가들의 정의가 프로스밍 안트프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불리냐가 나를 정의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세일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건 파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세일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끔씩 찾아와가지고 사업이라고 강요하는 귀찮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이미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이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화돼야 되겠죠. 더 커지겠죠. 예, 제가 어제 숙소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 뭐 지금 언론에 또 워낙 많이 떠드니까 더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원래 이제 한국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표현이 제가 봤을 때 다이나믹 코리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한 5년, 10년 전에 썼던 표현인데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글로벌 시리즌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고 그런 비전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조인하신 한 분 한 분들이 그 다 주역이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사업이 우리의 확신과 열정이 전파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열정이 오래 안 가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자꾸 미팅에 와서 그 열정을 전파받고 또 어때요?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성을 띠고 있는 스폰서 옆에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단순한 세부치였던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성을 띠게 되죠. 자력을 키우게 돼요. 그럼 나도 다른 세부치가 나에게 달라붙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기저에 가장 아래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 소망, 확신, 자부심, 이런 걸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정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다소 한국말에서 좀 어려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안트프로너라는 표현도 사용해보고 또 프로수밍 안트프로너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사업을 또 함께 뜨겁게 진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